당신의 아내는 지금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하고 있을까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그 몸이 전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는다면 문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아내의 응부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손길, 반복되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몸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편의 손길 하나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받을 때는 골반 부위로 혈류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질점막이 따뜻하게 충혈되고 응부에 민감한 부위는 부드럽게 반응하며 피부의 미세 온도 역시 분명하게 상승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무심하게 손을 대면 이 모든 생리적 반응은 억제되고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 오히려 무반응이 지속됩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성적 각성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혈류,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대와 설렘이 생기고 옥시토신이 활성화되면 안정감과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이런 화학적 작용이 동시에 일어날 때 비로소 여성은 마음뿐 아니라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길이 기계적이고 무심하다면 이런 반응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방어적으로 긴장을 유지한 채 스스로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약 42%가 배우자의 외모가 단조롭거나 무심하게 느껴져 만족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애정과 존중이 담긴 손길이라고 느낀 여성의 78%는 부부관계의 만족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손길 하나가 단순히 순간의 반응을 넘어서 부부의 관계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손길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막연한 감각이나 습관이 아니라 여성의 몸이 실제로 반응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째, 시간을 선물하는 손길. 많은 남성들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손길마저도 빠르게 끝내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서두를수록 몸이 다치고 마음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단순히 나왔어 라고 말하고 소파에 눕는 대신 아내 옆에 천천히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차이는 생깁니다. 서두르지 않고 몇 분만 등을 쓸어내리며 대화를 나누면 아내는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몸은 조급함보다 기다림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길을 열어주는 손길. 남편들은 종종 성급하게 한 곳만 바라보고 손길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앉아 일하다가 뻐근해진 어깨를 먼저 주물러주거나 허벅지나 종아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도 고생했지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렇게 몸의 주변부부터 풀어주면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며 긴장이 완화되고 응부 쪽으로의 반응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않고 하나씩 자물쇠를 풀어가는 과정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변화를 담은 손길. 똑같은 강도,
똑같은 리듬은 아내의 뇌를 금방 지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팔을 쓸어내릴 때도 한 번은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또 한 번은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전혀 다른 느낌이 전달됩니다. 허리를 감쌀 때도 단순히 두드리기보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면 아내는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며 몸을 더 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과한 기술이 아니라 똑같지 않다는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이 내 몸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넷째, 귀 기울이는 손길.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이 길어지거나 어깨가 내려가거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은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밀어붙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눈을 감고 미묘하게 미소 지을 때 그 부위에 손길을 조금 더 머물러 보세요. 반대로 긴장이 느껴질 때는 속도를 줄이고 가볍게 어루만지면 됩니다. 이런 조율이 쌓일수록 아내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마음을 담는 손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피곤한 몸으로 형식적으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과 눈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며 건네는 손길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은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손길 속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쉽게 닫혀버립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손길은 감정의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아내는 그 순간 나는 여전히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평생 간직되는 따뜻한 불꽃으로 남습니다. 이 5가지 손길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언어입니다. 손끝 하나에도 마음을 담을 때 아내의 몸은 다시 반응하고 부부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매일 건네는 작은 손길이 아내의 가슴 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왜 아내가 점점 반응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 속 작은 습관과 오해가 쌓여 큰 문제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1살 박현수 씨와 그의 아내 김은주 씨의 고민은 단순히 부부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 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늘 외로웠습니다. 박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내를 껴안으며 애정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몸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안아줄 때 예전처럼 두근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부담스럽고 제가 반응하지 않으면 남편이 실망할까 봐 괜히 미안해지죠. 김은주 씨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단순히 몸이 건조해져서 힘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의 피로, 남편과의 대화 부족, 서로에 대한 작은 서운함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나름대로 애정을 쏟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검사 결과 역시 반응 시 필요한 혈류 증가와 점막 충혈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닫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55살 이정민 씨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인고 부부였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손도 자주 잡고 여행도 가끔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침실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늘 같은 자리, 같은 방식에 머물렀고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내는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순간만 되면 그냥 피곤해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저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이정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조롭고 의무적으로만 느껴졌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여성의 반응 기전을 설명했습니다. 몸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지만 반복적이고 무심한 손길은 곧 차단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심리적 안정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손길의 속도를 줄이고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제 몸을 어루만져 줄 때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가 돼요. 예전처럼 여자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중년 남성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인내심과 관찰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째, 손길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무심코 성급하게 손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빠른 자극보다는 점점 고조되는 흐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갑자기 끓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에서부터 천천히 온도를 높여갈 때 더 깊은 맛이 우러나듯이 여성의 음부도 천천히 달아오를 때 가장 강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팔을 쓸어내릴 때도 손바닥을 길게 밀착시켜 천천히 내려오면 미세한 온기와 압력이 피부를 타고 전해지며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면 신경계가 반응하기 전에 끝나버려 아무런 자극이 남지 않습니다. 둘째, 음부의 특정 부위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곧바로 중심 부위로 손을 가져가지만 여성의 몸은 그보다 훨씬 넓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아랫배, 허벅지 안쪽, 심지어 발목이나 목덜미 같은 곳까지 모두 혈류와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먼저 천천히 열어주면 음부 주변의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기보다 주변의 잠금 장치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음부 주변보다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었을 때 반응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손끝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미세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여성의 뇌는 반복의 지루함을 느낍니다. 같은 강도로, 같은 리듬으로 계속 자극하면 오히려 반응을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본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 아주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거나 손바닥의 면적을 넓혔다 좁혔다 하거나 속도를 살짝 달리하는 정도만으로도 신경계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음악의 리듬이 단조로우면 금방 지루해지는 것과 같고 중간중간 변주가 들어가면 귀가 다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아내의 호흡과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깊어지거나 어깨가 살짝 이완되거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런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반응을 꺼뜨립니다. 마치 운전할 때 신호등을 보지 않고 무작정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이 빨라지면 자극의 강도를 조금 줄이고 미소가 스치면 그 부분을 좀 더 길게 이어가십시오. 이런 조율이 쌓일수록 아내의 몸은 점점 더 열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5째, 부부관계를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신뢰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몸은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특히 감정과 신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무심하거나 의무적인 손길은 금세 감지되어 차단됩니다.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몸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손길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진실할 때만 몸은 열리고 기억을 남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편의 손끝이 아내의 몸에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입니다. 한순간의 스침이 평생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불꽃으로 새겨질 수도 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무거운 돌덩이 같은 무감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세월 속에서 손길은 단순한 애모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에 따라 아내는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배우고 채워갈 수 있는 두 번째 시작입니다. 조금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늦게라도 배우려는 용기, 그리고 아내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다짐입니다. 아내가 평생 간직할 기억을 당신의 손끝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부가 함께 걸어온 세월의 가장 빛나는 결실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혹시라도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끝이 아내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